내 눈으로 직접 사료읽기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3.1 독립선언서가 되겠는데,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래서 북에 있는 정은이도 알고 있는 그 3.1 독립선언서가 되겠습니다. 3.1 독립선언서는요 1919년 최남선이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남선은 189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불과 29살이 되겠고요. 1957년 해방 이후에 죽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3.1 독립선언서를 쓴 제목으로 일제경찰에 붙잡혀서 2년 8개월간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사진이 되겠고요.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리아 방송대국의 장제원같이 그 이후에 친일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친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보람있게 죽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에 나가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람있게 죽자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글들을 쓰고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3.1 독립선언서를 살펴보고요 최남선이 왜 친일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3.1 독립선언서를 앞에하고 뒤에는 원문의 맛을 알기 위해서 원문으로 보고요 그 중간은 현대어로 바꿔진 이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등은 우리들은 자의 이에 조선의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로써 자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인류가 평등하다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나온 자유평등 이데올로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등이 나왔고요. 우리는 뒤에서 자유를 보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히 명확하게 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 정당한 권리를 영육해 하노라. 영원히 누리게 소유하게 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어로 바꿔진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요 이 선언은 반만 년 동안 그렇죠 우리가 문화민족이라는 근거가 되겠고요. BC 2333년 당군조선이 성립한 이래로 반만 년이 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만 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만 년 동안의 문화민족이라는 것은 1910년대 최남선이 바로 조선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연구를 하는데요. 그거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는 것이며 인류 양심에 따라서 만들어 나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세계 변화의 큰 흐름은 뭐냐면요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되겠습니다. 1914년에 시작을 해서 1918년에 끝났던 제1차 세계대전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 대통령이었었던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각각의 민족이라는 것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를 내세우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윌슨이 말하는 민족 자결주의는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었던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이었었고요.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는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민족대표 33인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는데요. 일부의 지도자들은 알았었고 일부의 지도자들은 몰랐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자결주의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거에 근거를 해서 조선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일제개항에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은 탑골 공원에 나와서 대중들하고 같이 선언서를 읽지 않았고요.
자기들끼리 태화관에서 이거를 잊고서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가 아니라 마치 독립청원서 같이 일본에 청원하는 이런 글같이 온건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조선의 독립은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 조선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여기서도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침략주의와 강권주의, 이른바야 제국주의의 침략이 이미 낡은 시대의 유물이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최소한 1945년까지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계속 이 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은 또 얼마인가 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은 또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거에 의해서 조선이 최초로 이제 세계와 만나게 되는 것들이고요. 일제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불평등하게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은 제 첫 번째 조항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으로부터 떼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선언을 냈었고 그 이후에서도 조선의 영토를 보존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일본을 믿을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온건하게 지금 일본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이 의리 없음을 탓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10년 동안이나 우리를 정말로 짐승처럼 취급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 그러니까 조선의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침략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그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조류에 편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 민족 자결주의가 되겠죠. 이거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꺼리 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권, 앞에서 우리는 평등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수천 년 조상의 영혼이 우리를 안에서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고 성공이다.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온 세계의 기운이 우리 민족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약 3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원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일 오늘 5인 우리들의 착어, 이거는 정의라든지 인도라든지 생존, 그 다음 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존엄한 영광,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다시 한번 자유가 나오네요.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제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사의를 흔쾌히 발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제에 대해서 투쟁해라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라. 그러면 조선이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나 광명정대하게 해라. 그러니까 폭력투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 폭력투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희독립선언서, 3.1독립선언서 같은 경우는 세계에 있어서의 민족 자결주의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세계 만방에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밝혀서 일제로부터 독립하겠다, 이런 식의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적극적인 투쟁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고요. 일정에 청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선언서를 기초로 했었던 체남선은 어떻게 친일파가 되었을까요?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1910년대 조선적인 것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 물질적인 조건, 다시 말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일본에 뒤처졌기 때문에 조선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박은식 선생이 주장했었던 정신적인 것, 혼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혼이 있다 그러면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할 거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일본 애들은 혼이 없습니까? 일본 애들도 혼이 있다 그러면은 조선의 혼과 일본 혼 중에서 누가 더 센지를 우리가 더 세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사관 주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현실에 있어서 조선에 있어서의 약함을 극복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여기도 체남선 같은 경우도 조선적인 것, 5,000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의 역사적 힘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선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문화를 전파를 해줬다. 근데 여기서 당장 이제 반론이 들어오죠. 왜 그렇게 일본의 문화를 전파를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역전이 돼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남아있다라는 것들이죠. 1920년대 가면은요, 조선학, 이제 조선적인 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북아 문화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동북아 문화권에 중국 쪽이 아닌 조선과 일본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조선에서 일본으로 문화를 전파를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동북아 문화권의 중심이 이제 조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당근 연구를 통해서 조선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선 불교의 독창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일본까지 포함한 동북아 문화권의 중심은 역시 조선이라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남선의 변절의 시작은 바로 1928년 조선사 편수의 위원이 되는 것들이고요. 조선사 편수에는 바로 일제의 식민사관을 전파를 하는 중심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이제 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1930년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체남선의 논리가 바뀌냐면요, 아까 동북아 문화권을 강조를 했었고 거기서 조선이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 바꿔집니다. 문화권 자체가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서 아시아 북방 문화권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조선, 일본, 이제 만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조선 문화는 일본 제국주의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체남선의 목표는 조선 문화를 일본화시켜야 한다. 그 이전 20년대에는 조선 문화가 중심이었고 일본은 하위 문화였었는데 이제 반대로 조선 문화를 일본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북방민족 조선 일본과 중국은 남방민족 이 되는 것들이고 이거를 대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열등한 민족이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바로 북방민족이었던 조선, 일본, 만주는 선진 문화가 되는 거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게 되는 것들이고, 따라서 이제 또 중국,
남방 민족이었던 미개한 후진적인 중국을 쳐들어가게 되는 중일전쟁의 논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1930년대 후반에서는 이제 중국 본토를 쳐들어가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근거로서 이제 내세웠었던 게 대동아 문화권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인종 대결이 되겠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같은 경우는 서구의 백인족에 대항을 해서 아시아 황인종이 단결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일본, 조선,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하나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백인종에 태양한 동양 내지는 유색인종의 대결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10억 대중을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중국 4억, 그 다음에 인도 3억, 일본, 조선 이렇게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억의 아시아 대중이 백인들에 맞서서 투쟁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친일 논리를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동방의 맹주여 신세계의 지도자인 일본 제국주의,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나라 일본, 정의의 나라 일본으로 더불어 도의세계의 건설에 힘을 아우르고 있는 아시아의 10억 대중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을 하고 있고요. 아까 20년대 조선 불교 고유성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원강 스님 이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원강 스님 조선 민족의 고유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임전무태, 그러니까 싸움에 임해서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천황의 군대가 돼서 싸움터에 나가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어라 라는 논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영 경멸의 용사로서 황군이 된 참성신을 발휘하는 가운데 끝까지 잘 싸워지기 바란다. 싸우다가 죽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증스럽게도 1945년 이후 최남선은 또 논리를 자기 입장을 바꾼다라는 것들이죠. 일본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수입했던 후진국이었었고 섬나라 민족이어서 도량은 좁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일본을 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흔들려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의해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임무는 따라서 조선에 대한 상식을 대중에 전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친일파가 되겠고요. 1949년 반민특위 재판에 회부가 되는 것들이고요. 병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유명한 3.1 독립선언서를 쓴 최남선이 어떤 논리로 친일파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